MBC와의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가 또 이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장을 좀 던졌죠. 그래서 그 내용 몇 가지를 그냥 좀 짚어볼까 하는데, 자, 일단 먼저 첫 번째, 지난 21년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, 그 안에서 이제 안철수와 오세훈 당시 후보가 또 단일화를 이뤘을 때를 조명하지 않았습니까? 당시 이제 안철수가 지지연설을 하던 도중에 그 뒤편에 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서 있었어요. 근데 그 연설을 계속 하고 있던 그 중이었는데 유세 그 무대를 내려와서 현장을 떠나죠.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김종인과 안철수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그래서 중도에 이제 나간 거 아니냐, 결국은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그 면을 보여준 것이다, 이런 해석이 나왔던 현장의 모습이었는데,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이걸 다시 한번 조명을 하면서 그거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때 유세 현장에 갔었는데 내가 기다린다라고 전화라고 시켰더니 그 1분도 안 돼서 김종인이 내려왔던 거다,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김종인이 그렇게 애써 정말 기를 쓰고 무시하려던 그 명태균과의 신뢰관계, 이런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, 이런 것을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윤석열의 정치 입문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잡았던 약속이 파토가 나고, 두 번째 약속 일정으로 명태균이 전화가 와서는 심지어 그 명태균의 전화로 김건희가 받아 소통을 하면서 2차 약속이 잡혀서 만나게 되었던 윤석열과의 첫 만남.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된 첫 만남 현장에서 명태균이 함께 배석해서 만났던 거, 그 이후에는 크게 접점이 없다라고 했던 김종인의 주장이 지금 뒤집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원희룡 당시 후보를 만나서 한동훈을 이길 수 있는 방송토론 전략에 대해 조언을 한 바가 있다 라고 또 주장을 했죠. 다시금 원희룡을 또 저격하지 않았습니까? 그 원희룡 전 장관 측에서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이다,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면서 사실상 해명을 포기했는데, 글쎄요, 이게 해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 더 뭔가 해명할 경우에 명태균 씨의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올 증거들로 이게 그 거짓말이 단숨에 뒤집힐 수 있어서 그걸 우려해서 그냥 말을 삼가하는 것 아니냐, 근데 뭐 해명을 안 내놓으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냥 대답할 가치도 없다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것 같다, 이런 지적들이 나오죠. 그런데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도 원희룡과 명태균이 만났다라는 내용도 있고, 무엇보다 명태균 씨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원희룡을 비롯해서 나경원까지 이들을 일주일 간격으로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죠. 거기에 추가적으로 원희룡을 다시 한번 저격한 것이다 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. 무엇을 위한 저격인가?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의 원희룡이라는 키가 도대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혜경 씨가 폭로를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강혜경 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녹취를 가지고 있다,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.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,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만의 문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이 명태균이라는 본인이 서 있죠. 그래서 명태균 씨 본인에게 있어서는 위법성 문제가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논리를 좀 만들어 보겠다, 이거에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마치 다 같이 죽을 판처럼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더니만 명태균 씨 본인도 같이 그 죽을 판에 몸을 던지겠다는 의로운 일을 하겠습니까? 이 바닥에서 유명한 정치 설계자라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빠져나갈 틈을 설계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,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 윤석열이 대선 당시에 토론회에서 그 손바닥에 왕자 쓰고 논란이 되었던 거,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. 그때 나도 그거 보고 충격받았다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파평윤 씨 고택에 왕자가 쓰여 있어서 집안의 상징을 사용한 것뿐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다라잖아요. 근데 이걸 또 윤석열, 김건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.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은 당시 윤석열 측에서 그 해명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? 그 임금왕자 써준 거 그 같은 동네 사는 할머니가 써준 거다. 그 할머니가 집안 어른들이 좀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갈 때 이럴 때 좀 잘 보라는 의미에서 써주기도 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적어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파평윤 씨 집안의 상징이다 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파평윤 씨 집안까지 언론 취재가 들어가서 금세 들통이 날 테니까 차라리 신혼 미상의 이웃집 할머니 정도로 둘러대야
이를 증명할 길이 없다라고 봤던 것은 아닌지 싶은 대목인데,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가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서 미끼를 하나 던진 거다라는 생각이 왜 들까요? 아니 잘 봐요. 그 임금 왕자가 맥락상 본인이 해명 논리를 만들었다. 본인이 직접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럼 뭘 했어야 하잖아요. 근데 보고하진 않았다. 이런 애매한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?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열어놓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벌벌 떨면서 이 상황을 지켜볼 누군가에게 언론을 통해서 경고를 한 것은 아닐까. 이 부분도 좀 추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. 아무튼 이 상황 개인적으로는 참 속 시원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김재원이 그 긁어서 이제 그 긁힌 명태균 씨가 잠시 열었던 판도라의 상자 속 김건희와의 카톡 내용, 사실 이 이후에 명태균 씨는 김재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문자, 사진, 녹취 순으로 쫙 까주겠다. 사적 대화라고 대통령실이 치부하면 공적 대화도 공개하겠다. 윤석열에게 일 잘했다고 받았던 체리 따봉들도 보여주겠다. 이런 말까지 했던 것과 비교해서 JTBC에 넘기겠다던 해당 자료들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명태균 씨가 각도기를 여기저기 좀 재고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죠.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? 아니면 뭐 이번 주 중으로 JTBC가 명태균 씨로부터 입수한 자료들을 검증 과정을 거쳐 하나씩 공개할 예정일까요? 그래서 다만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명태균이 만든 이슈의 블랙홀, 여기에 중점이 되는 김건희, 윤석열 등등 유력 정치인들까지, 문제는 당연히 심각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, 정황, 어떤 진술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그 명태균 본인도 함께 허우적대며 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에게 용이하게 편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,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되도 않는 그 이유서를 계속해서 써서 제출하고 있는 걸 보세요. 그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 공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.